시진이라는 아이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부모님이 정말 정성 들여 키우는 만큼 잘 따라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10대가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. 그 중에서도 시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부모님께 굉장히 까칠하게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. 빨리 숙제해라, 학원 가야지 이런 말을 챙겼을 뿐인데 아이는 폭발해요. 엄마의 작은 잔소리에 폭발을 해서 뛰쳐나가려고 해요.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가버려요. 자,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중2병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. 과연 이런 아이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마음이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변하도록 도와줄 것인가, 이게 이제 부모님과 저의 과제이기도 하죠. 제가 시진이한테 물어봤어요.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맞냐? 그러니까 맞대요. 자기 그렇게 했대요.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이유가 있다고 믿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을 해줬어요. 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유가 있을 텐데.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지만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으러 온다라는 건요, 정말 뭔가 자신도 간절하게 달라지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바람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기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진 않대요.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잘 안 되고, 아무도 자기를 좋아해 주지도 않고. 이 말 속에는 아이가 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싫고요. 나 달라지고 싶어요.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. 쫓아나간다고 해서 아이를 붙들고 들어올 수 있진 않잖아요. 그래서 어머니께는 분명히 아이는 돌아올 거니까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팁을 드려요. 우선 돌아오면 잔소리하지 않기. 잔소리는 멈추시고 돌아와줘서 고맙다. 이런 말도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간식 먹고 씻고 자라고. 이렇게 편안하게만 해주시고 그냥 어머니는 들어가시는 게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대화법이에요. 멈추기에서 아이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. 아, 나를 덜 괴롭히시는구나, 나를 더 혼내지 않으시는구나. 그런 것들이 나를 좀 이렇게 품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준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. 시진이가 변화하게 된 또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. 일단 엄마가 사과하셨어요.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가 화가 났다면 그건 우리 사과하잖아요. 모르고 그랬다고, 그쵸? 그날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라는 이 사과가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했고요. 시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공부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공부에서 손을 놓았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보통 3, 4학년이 넘어가면 학교 교과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공부를 힘겨워하다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돼요. 근데 중학생이 된 아이가 그렇다고 공부에서 자유롭지는 않거든요.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예전처럼 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굉장히 큰 거죠. 근데 지금 학원 숙제는 못하고 있어요. 학교 숙제도 못하고 있고요. 자, 그럴 때 이 아이 마음속의 긍정적 의도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싶다. 나도 거뜬히 잘하고 싶다예요. 숙제를 너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어려운가 보다.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? 이렇게 물었더니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드니 좀 줄여달라고 선생님께 말씀 좀 드려달라요. 예전 같으면은 어머님이 보통은 막 잔소리 하시죠. 애들 다 아는 걸 왜 너만 못하냐, 너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이를 괴롭힐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엄마가 선생님께 말씀 드려주겠다고. 아이가 점점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. 지금 아무리 우리 청소년 아이가 힘든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 마음에 다가가는 방법만 좀 다르게 하신다면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